이 공장의 최고 기술자들은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춘의 시대지 않는가. 서류상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이곳은 국가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특수 합금 소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고부가 가치 기술 기업입니다. 회사가 탄탄한 만큼 직원들의 근무 의욕도 대단합니다. 올 9월 정년을 앞둔 남기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은 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으면 80까지 자신이 있는데 체력을 길러가지고 최대한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침으로는 체력이 되는 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되는 한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원수 대표. 지방 중소제조업의 현실 속에서 그가 찾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안전바를 좀 나누게 됩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기피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 인력들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숙련되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만한 숙련된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대체 불가한 숙련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60을 넘어서도 일을 이어가는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아직 좀 더 벌어야 되니까요. 애들이 아직 솔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뒷받침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년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집 놓으면 하겠어요. 놀면 사람이 더 빨리 늙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배하는 기술이 좀 그게 그냥 사용하고.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래 중소기업 가서 차라리 그렇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또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사뭇 다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일만 하는 위주로 살아왔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젊은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젊은 아들은 보면 힘든 일은 안 하고 여가 일을 한 번씩 보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억만을 벌죠 일 안 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세대,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는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로 나뉩니다. 특히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던 시절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는 향후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의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희망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만큼 일할 의지도, 능력도, 그리고 이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고 인지 능력이 과거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세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더 높으세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젊은 분들하고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공급 추문에 있어서의 잠재력은 우수해졌다. 서울의 한 고령자 친화기업. 이 회사는 입사 자격으로 50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주 업무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AI 전화 서비스 관리입니다.
AI가 콜을 전화를 드리고 전화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지금 두통 때문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는 말씀을 너무 힘들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힘들어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혹시 머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죽겠어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현재 이곳의 직원 평균 연령은 65세.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20, 30대가 이제 7, 80대를 전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텐데 지금 저희 50대, 60대인 분들은 고독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하고 좀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기가 케어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대화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이 IT,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시니어들이 적합할 업무들이 많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메인 업무를 하고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단순한 반복적인 이런 업무들은 시니어들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를 ICT 분야에서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더 많이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디 불편하거나 아프신 곳 있으셨어요? 허리 아프시고 죽어야 안 아프다고요? 제가 전화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AI가 모은 이력을 살피고 온기를 불어넣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 이전 거를 들여다봤어요. 강아지랑 뭐 이렇게 산책을 갔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전화할 때 뭐 강아지랑 나가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쪽은 굉장히 이쪽 레벨이고 사실 사용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우 레벨의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 로우 레벨에서 이제 이해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것들이 모여서 이 하이 레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또 그거를 또 고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단순히 전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탐색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 좀 많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첨단 과학기술 이거를 누군가 깊이 연구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거는 누가 잘할 수 있냐면 청년층이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년층들은 그 청년층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기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청년층 못지않게 이 일을 더 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업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AI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는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입니다.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감이라든지 행동 패턴 이런 거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데이터를 전부 다 수치화해서 입력값으로 넣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하면서 작업이나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 베이비 부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도쿄의 한 주택가. 仕事に向かってます。隙間バイトというお仕事です。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의 행선지를 정하는 69세 시미즈 씨. 倉庫に行きまして、ピッキングとか梱包ですね。そういうのをしてます。 그녀는 오늘 할 일을 앱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いくつもいろんなところがあるんで、行きたいところがあったらそこを押して入ります。 아르바이트의 천국 일본에서는 최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서너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명 스키마바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미즈 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대형 서점에서 책을 옮기고 포장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쿄의 한 마트. 타나카 씨가 채소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田中正則62歳です。 6년째 스키마바이트를 하고 있는 타나카 씨. 채소를 포장하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오늘 타나카 씨의 일은 양상추를 포장해 매장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62세지만 무거운 채소를 한꺼번에 나르고 진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 타나카さん、はい、12時なので上がっ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このままで大丈夫です。じゃあすみません、今日も。はい、お疲れ様でした。 오늘 타나카 씨는 스키마바이트 전용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마트 업무를 택했습니다. 퇴근 역시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퇴근 시 QR코드를 찍으면 하루치 급여 한화 약 4만 원이 바로 입금됩니다. 위치 기반 앱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仕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んで、倉庫からこういった品出しから飲食店からほぼほぼ何でもやってます。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앱은 유용합니다. 一番のメリットは本当にどの時間帯でもすぐに人が集まるというのが一番ありがたくて、そちらの方がメインな利用方法になってます。年齢は見ないです。もう来た方、やる気のある方なので、早い者順というイメージです。それで、先ほどの田中さんみたいにやる気のある方は優先で、応募をかけ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틈새를 뜻하는 일본어 스키마와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단어 스키마바이트. 정식 명칭은 스팟워크입니다. 스팟워크는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는 일용직으로 일반 단기 알바와 달리 시간을 더 쪼개어 일하며 일의 성격이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기업은 바쁜 시간대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개인은 퇴근 후나 주말 두세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최근 스팟워크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채용은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없이 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스팟워크에 최근 일본 시니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스키마바이트 앱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이용자는 약 31만 명, 65세 이상은 약 11만 명에 달합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앱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収入面の補填というものは前提ありつつも、社会とのつながりだったりとか、本当に働くことによる健康づくりだったり、そういった部分にメリットを感じてくださっているお声も、あったりいたします。で、実際に、65歳で定年退職を迎えた後に自分の趣味に時間を割きたいっていうところで、趣味を優先させながらその隙間で働く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오전에 서점에서 스키마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시미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후엔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평소 좋아하던 한국 예능을 봅니다. 막내 아들을 통해 스키마바이트 앱을 처음 접한 시미즈 씨. 노년을 맞이한 자신에게는 스키마바이트가 안성맞춤이라고 말합니다. 私がちょっと大病したもので、それでうちで2年間寝込んでたんですね。体力ある人はもうびっちりでも大丈夫だと思うんですね。でも体力、私に自信がないなっていう方は、タイミーさんみたいにスキマバイト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
だいぶ役立ってますね。年金ももらってるんで、それと合わせると、もう生活するには大丈夫ですね。ただ、そういう端末、携帯をいじるのが苦手っていう方もいますけど、ちょっとやって覚えてしまえば楽なので、いいと思いますね。 초고령 사회 일본.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65歳以上のですね、日本の人口の約 30% まで達しているところです。これから労働力不足が見込まれておりますので、いわゆる柔軟な働き方、週3日勤務であるとか、あるいは短時間の勤務、1日4時間とか5時間といった短時間の勤務、こういった仕組みを設けて、高齢者が柔軟に働くことができる、肉体的な負担を軽減した上で働くことができる、こういった仕組みを作ると。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의 노동이 당연시되는 일본. 이제 일본은 한 발 더 나가 이들의 연륜과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이 많은 입사 지원자를 기업에 알선해주는 업체입니다. 今回ですね、一級建築施工管理士の資格を持ちました人材登録になりましたので、ご紹介と思いましてご連絡さ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ございます。福岡県で在住で73歳の男性でございまして、 일본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신규 채용에서도 고령자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죠. 大企業とかはやっぱり5、60代の方をまだ採用したいと思っている会社さんはすごく少ないので、我々のメインのターゲットはまず小規模零細の会社であるというところです。400から500ぐらいの間の人数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年収は職種業界によって多少差分はあれど、大体350万前後ぐらいが一番ボリュームラインなのかなと思ってますね。今10年ぐらい会社をやっていて、高齢者の採用ってすごく増えてきているんですね。10年前の当時って本当になかなか60代を採用する企業もほとんどなかった状態から、今企業数がだいたい5000社から6000社ぐらいの登録数があります。 이 업체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령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예, 野口康と申します。68歳です。 노구치 씨의 업무는 젊은 동료와 함께 공공전기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일입니다. I have. 68세의 나이지만 현장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전화통신회사에서 일했던 그는 2년 전 이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はい、点灯確認。点灯確認。OK。じゃあ生鮮します。 비록 이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연륜과 적극성을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まず若い人をもちろん採用した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若い人の採用はうまくいかずに、年齢がいっていても異業種から来た方でも自分たちのいろんな経験、人との接触である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んかを生かしていくらでもやっていける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これは若い人たち、それから社長にも特に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何でもいいので最初から最後まで経験したっていうことはですね、その後変わったとしてもどういう、仕事であってどこがポイントかとかっていうのが分かりさえすれば、それからとにかく勉強することは必要ですが、大体仕事っていうのは初めから最後までっていうのは大体決まってますので、それで今対応で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自負はします。 고령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일본의 산업 현장. 그렇다면
비교적 인력 수급이 수월한 대기업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곳은 글로벌 물류 회사의 일본 지사입니다. 鈴木武明です。64歳です。 일본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60세 이후 재계약 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이 회사에서 급여 삭감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私の同級生からいろいろ話は聞いてるんですけども、給与面でかなり差が、あるというふうに伺ってます。基本給を減給されるとか、グレード制というのを採用してますので、例えば年代が異なって、若い年代でも、再雇用の年代でも同じグレードであれば、金銭的には全く変わらないので、その辺私すごい助かってます。 현장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인력 운영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토닉한 지사장.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건 나이와 생산성은 무관하다는 그의 경영 철학 때문입니다. Age is just a number. もうエイジはナンバーだけです。60だからって言って生産性下がるかということはないので、そこをコストとしては見ておりません。 結果にはつながっているから、毎年会社が成長しているからで会社が伸びているというのは証拠かな。毎日利益を出している会社です。 올해 59세인 쿠와하라 씨. 내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앞두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과 중심 인사 정책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当時第一子が5歳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昇進の話が 来まして、日本では、子持ちの女は、昇格マネージャー職というか、そういう仕事はしないんだということで2回ぐらい断ったんですけれども、気軽な気持ちで受けていいからということで背中を押してくれまして、そこで昇格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他の会社の話を聞くとやっぱり結婚したら辞めるとか子供ができたら辞めるという話でしたけれども、子供がいようとなんだろうと、適材適所と言ったら変ですけど、やる気のある人材であれば昇格を認めてくれるという環境です。 성과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 정책. 그 덕분에 이 회사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GPTW가 선정한 일본 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시니어가 일하기 좋은 회사 1위 타이틀도 손에 넣었습니다. エイジベースは全くしておりません。誰が何歳かというのは全くないので、全員がオポチュニティがあるという会社なんです。会社の中ではですね、ジョブポスティングシステムがあって、そこには全く年齢は関係なく、スキルセットがあれば手を挙げることができて、そこで選ばれることができます。そこをシニアだろうがヤングだろうか、もう自分のスキルセットで昇進できるので、キャリアアップにもつながるので、それが一番の満足度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す。 이 회사의 잡 포스팅 시스템, 즉 사내 공모 제도란 승진의 자리가 생기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늘 노력합니다.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재를 적극 활용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력 손실 없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고용시장으로 가야 되고, 고령 친화적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친화적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고요. 그런 전환을 이루려면은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확 바꾼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